오늘은 제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하다. 아니다. 왜요? 일단은 중동부터 시작해야겠지. 가장 빠른 네. 시일 내에 음,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음. 사우디 쪽이고, 그쵸. 이번에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했지. 그쵸. 미국이랑 사이 안 좋아요 요새. 네. 정확히 보면 트럼프 때는 트럼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네. 왜 바이든 정부 와서 말을 안 듣냐, 이것부터 말을 해야겠지. 왜 그런 거죠? 공화당 지지자인가요? 아니 이제 네. 빈살만이 지금 거의 실권을 잡았잖아. 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랑 바이든이랑 좀 앙숙 관계지.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네. 이제 바이든은 빈살만 왕세자가 통제 불능이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마냥 좀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왔고, 아, 빈살만이 그 언론인도 한 명 그치. 그거 암살하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었지만 내가 볼 땐 그것보다도 이제 바이든이 빈살만 왕세자가 통제 불능하라고 생각하고, 네. 빈살만 왕세자도 이번에 왕위를 계승받으려면 미국의 인정이 필요한 거잖아.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제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형제 세습을 하다가 이제 네. 왕위 계승, 이제 부자 세습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해인데, 네. 빈살만도 이제 이러한 바이든과의 관계가 좀 꺼림칙한 거지. 지금까지는 당연히 미국이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걸 바꿔버렸다. 그래서 미국의 외국 협상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이런 협상 카드가 생긴 거지.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랑 연합을 하면서 근데 러우 사태가 끝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외교 줄다리기에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아, 결국에 이 사태가 끝난다면 러시아 레버리지를 이제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인가요? 어렵다라기보다는 네. 좀 완화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경기 어. 완화되고 결국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러시아가 원유가 남아 돌잖아. 이 원유 수출 뽑아내는 시설이 이렇게 단기간에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장 탱크가 지금 뭐 흘러 넘친다라는 외사 기사도 본 것 같아. 지금 저장 탱크도 흘러 넘침. 그래서 네. 이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슬금슬금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쵸. 네. 지금도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가져오고 있고, 아, 맞아요. 네. 중국도 몰래 인도에 파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증산을 할 수 있는 중동, 네. 그리고 넘사하는 러시아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중국과 인도. 지금은 미국 눈치 보면서 적극적으로 가져오진 않지만 네. 이 전쟁 사태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진짜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미국도 네. 어느 정도 뭔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마 고공을 행진하는 원유 가격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비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 지형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빌미가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지. 천연가스. 네. 앞서 말했지만 천연가스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네. 생산하기에는 쉽지가 않지. 맞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지.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다시 캘려면 네. 다시 셰일 분지를 건드려야겠고, 네. 셰일 분지를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이든이 취임할 때 네. 이제 우리는 셰일 산업을 지양한다라고 했잖아.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좀 신재생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재생 탄소 중립이라는 대명제도 네. 물가 앞에서는 그저 이상론에 불과한 거야. 신재생 네. 탄소 중립으로 해서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표심을 얻었잖아. 네. 근데 그 표심을 지금 잃고 있잖아.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그런 표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이러한 좀 경제적인 논리보다 이런 자기의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정치적인 논리가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정치에 있으니까요. 그치. 그랬을 때는 아마 규제도 점점 풀릴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결국에
이 물가에서는 결국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이 실 관련된 규제도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비비비 법안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조 맨신이라는 상원의원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안 됐잖아. 그쵸. 근데 조 맨신이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 산업의 지지 기반을 둔 상원의원이잖아. 네네. 그 사람은 구슬려야 된단 말이야. 네. 그 사람을 구슬리려면 네. 조 맨신에게 유리한 그리고 전통 산업, 네. 석탄이나 쉘, 그다음에 네. 오일 이런 쪽에 좀 페이버를 줘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또 규제 완화하는 쪽이 완화를 하는 방향이 이 조맨친 상원의원을 좀 구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화석연료 쪽에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지. 아, 약간 바이든 정부가 조 맨신 위원을 구슬리기 위해서 네. 어떤 카드를 쓸까는 나는 작년 9월에 시진핑 정부가 비슷한 그 힌트를 시진핑 정부가 했던 것으로 나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뭐, 같아. 미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에게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시진핑 정부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시진핑 정부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 아 중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약간 작년 9월에 네. 이제 우리 대규모 정전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 네 그랬죠. 맞아요. 2021년에. 그때 보면 이제 PPI 지수라고 하지, 생산자 네. 물가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네. 이대로 가면 이제 네. 이제 CPI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이돼서 네네. 이제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네. 이제 올라간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느꼈었지. 그랬죠. 그때 거의 한 13%까지 막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동계올림픽 클린 스카이 목표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동률, 제조 과정도 낮췄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소비 수요를 좀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 아, 지금의 시진핑이나 패드가 보면 금리를 올려버려서 소비를 아. 잡으려고 했었잖아. 네.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 네네. 그게 아마 작년에 중국이었단 말이야. 아, 소비 수요를 낮춰버리자라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산업 생산용 전력을 통제하기 시작했어. 아, 전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 석탄의 일정 부분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전기료 가격도 이제 상한을 풀어버리고. 아, 전기료를 막 올릴 수 있게. 어. 그러면 이제 비싸서 못 쓰니까. 아, 그랬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다시 해야겠다.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뭐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력 소비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전체 도시 셧다운으로 가버린 거지. 전기가 나가버리면서. 그래서 부랴부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 위험을 만회해 보려고 얘네들이 이제 석탄을 여러 곳에서 막 수입하기 시작하잖아. 아, 그러니까 도시 셧다운이 이게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게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석탄의 도움을 받았군요.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 화력 발전이 과거보다 음. 더 음. 이제 활성화돼 버리는 아, 오히려. 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재고가 많이 받아나 있잖아. 그렇죠. 어떤 재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유 재고라든지 천연가스 재고라든지 네. 이 원유랑 천연가스 재고를 빠른 시일 내에 채워서 네. 물가 안정을 네. 잡아야 네. 그 다음에 뭐 BBB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네. 체결이 되고 이제 정부 위주의 뭔가 실물 경기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과거 중국이 그랬듯 네. 이제 화력, 우리의 전통 에너지 로 분류된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도움을 지고 네. 겪고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아,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쉐일 네. 쉐일 규제를 푼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우리가 한 60불대에서는 별로 생산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분지도 다시 쉐일 분지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축이라고 하지, 리그 카운트도 계속 늘어나고. 아, 네.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서 미국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건 또 아니겠네요. 아니, 나는 안 좋을 거라고 봐. 왜냐면 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네. 한정된 자금 안에서 네. 이런 출렁임이 항상 있는 것 같아. 에너지 쪽에서 만약에 그동안 이익을 쫙 뺐다면. 뺐다면 이 출렁임이 그동안 네. 박살났던 네.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언제까지 미국의 증산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게 사우디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 델트 네. 그리고 논 오펙까지 얘네들이 지금 반독점법으로 전 세계 그 반독점 행위로 네.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너네한테 무역 네. 페널티 1,000조 원을 물겠다. 아, 이런 그런 법안. 법안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고 이제 네. 바이든이 사인하면 되거든. 아,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면 미국은 중동에다가 무기를 갖다 팔아. 네. 그러면 중동이 되게 불안하잖아. 네, 불안하죠. 지금 더 불안해진 것 같은데 그 미국이 만약에 특정 국가한테 무기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겠지. 아, 그러면 아직 상대방한테 아주 그냥 뚜리고 먹겠구나. 그치. 무기가 없으니까. 뭐 이란과 사우디는 앙숙인데 네.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의 뒷배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란이 뭐 들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로는 아마도는 러시아 원유가 어디론가 흘러갈 거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대명제로 지금까지 규제해왔던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그 조맨친 그런 상원의원들 생각을 하면 한면 그리고 우리가 네. 중국에서도 힌트를 얻었지. 결국에는 네. 이러한 위기가 나오니 네. 다시 과거 전통 에너지로 네. 흘러가더라. 아, 여기 혹시 이란 핵 합의 가능성도 없을까요? 이란 핵 합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란 핵 합의로 풀리는 전체 원유가 지금 네. 부족분을 메우기엔 너무 부족해. 이란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풀리면 한 150만 배럴 1일 맞나요? 네,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란이 아예 안 팔고 있었던 건 아니야. 중국이나 네. 다른 지역한테 팔고 있었거든. 아, 네네.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 네, 볼 수는 있지만 러시아 한 400만 배럴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다. 근데 이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언제 하나둘씩 이게 풀려서 언제 이제 정상화가 되냐 원유 가격이. 지금 보면은 풀릴 이슈들만 언제 풀리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꼬일 건 이미 다 많이 꼬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유럽의 그 재정 우선순위에서 LNG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우선순위를 많이 할당받았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뭐 2024년 말 25년 이후로 정상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빠를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너지 가격 계속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물어보러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